누구나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흐릿해질 때가 있다.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겠고 누구의 말도 확신할 수 없을 때, 그럴수록 사람들은 어딘가에 기대려 한다. 가족의 말, 사회의 기준, 지나간 경험 같은 것들에. 하지만 그것조차 믿을 수 없다면 삶의 중심은 어디서 다시 세워야 할까? 이성의 기초를 세운 철학자 데카르트. 그는 혼란의 시대에 인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 의심을 선택했다.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남은 단 하나. 나는 생각한다. 그 의심하는 주체, 바로 자기 자신이었고, 그곳에서 인간 존재의 뿌리가 시작되었다.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삶이 흔들릴 때 당신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의 답을 데카르트의 철학에서 함께 찾아가려 한다. 첫 번째, 모든 것을 의심하라. 새로운 삶은 그곳에서 시작된다. 무너지는 건 늘 믿고 있던 것이다. 가까운 사람, 오랜 가치관, 익숙한 방식 같은 것들이다. 삶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깨지는 것도 결국 그것이다. 그럴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외부의 해답을 구한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거꾸로 움직였다. 그는 세상의 모든 진리를 한 줄로 잘라내듯 말한다.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의심하라. 그는 말뿐이 아니었다. 눈에 보이는 것도, 귀에 들리는 말도, 책에서 배운 진리까지. 그는 단 하나 남기지 않고 의심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오직 그 길만이 진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당신 역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순간이 있을 것이다. 누구의 조언도 위로가 되지 않고 당신의 선택조차 자신 없을 때, 그럴 때 기억하라. 의심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짓기 위한 해체다. 무너뜨려야 제대로 세울 수 있다. 그것이 데카르트가 말한 생각하는 인간의 출발점이다. 두 번째, 감각은 속인다. 그러나 사유는 진실에 닿는다. 우리는 늘 감각으로 세상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 감각은 진실의 문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는 거울일 수도 있다. 뜨거운 물 뒤에 닿는 미지근한 물이 차갑게 느껴지는 것처럼 인간의 감각은 늘 상대적이고 불완전하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과감히 선언했다. 감각은 믿을 수 없다. 내가 믿을 것은 오직 내 사고뿐이다. 눈앞의 사실보다 그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진실은 숨어 있다. 겉으로는 반듯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기억, 다 맞는 말이라 생각했던 충고가 나중에 발목을 잡았던 순간,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 모든 실수는 감각과 인상에 휘둘린 결과였다. 그러니 멈춰야 한다.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생각하라. 진실은 표면에 있지 않다. 사유의 심연 속에 있다. 세 번째,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은 가장 단단한 중심이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했다. 그러나 단 하나 의심하는 자기 자신만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문장은 철학의 정수이자 존재의 심장을 꿰뚫는 선언이었다. 모든 기준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내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만큼은 살아있었다. 그 질문을 던지는 나, 그 존재만이 변하지 않는 진실이었다. 삶의 모든 의미가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 데카르트는 조용히 알려준다. 지금 당신이 질문하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의심조차 하지 않는 삶은 죽은 것이다. 생각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네 번째, 자기 기준이 없을 때 인생은 남의 것이 된다. 사람은 모호한 상황 앞에서 남의 말을 듣는다. 가족의 조언, 친구의 충고, 사회의 통념. 하지만 그것들이 당신 삶의 기준이 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니다. 데카르트는 말했다. 자기 판단의 근거가 없는 사람은 누구의 삶도 살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오직 스스로의 이성으로 세웠고 그 위에만 확신을 쌓았다. 누군가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수많은 조언과 기사, 사례를 뒤졌지만 결국 마음만 더 복잡해졌다. 그때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진짜로 원하는가? 그 질문이 삶의 흐름을 바꿨다. 타인의 의견은 참고일 뿐, 기준은 스스로 세워야 한다. 당신 삶의 운전대는 당신 손에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이성은 삶을 구성하는 최고의 도구다. 감정은 빠르지만 자주 흔들린다. 신념은 단단하지만 검증되지 않으면 위험하다. 데카르트는 그 둘 대신 이성을 삶의 중심에 놓았다. 그는 이성을 단순한 지능이 아닌 삶을 구조화하는 도구로 보았다. 그는 사소한 문제에도 따져 물었다. 이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 이 판단은 충분한 근거를 가졌는가? 그 반복된 사고의 훈련이 그를 무너지지 않는 사유의 체계로 이끌었다. 누군가는 감정에 휩싸여 중요한 관계를 망치고 누군가는 기분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결정이 후회로 바뀌는 이유는 단 하나. 이성의 검토 없이 감정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다. 삶의 큰 결정일수록 가장 냉정한 생각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문제는 쪼개야 보인다. 사고의 질서를 세워라. 데카르트는 혼란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는 혼란 속에서 명확함을 찾는 법을 연구했다. 그의 방법은 단순하다. 복잡한 것은 나눠라. 나눈 뒤에 이해하라. 우리는 문제를 한 덩어리로 떠안고 괴로워한다. 일과 감정, 갈등과 걱정이 얽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통찰이 아니라 분해다. 가령 관계의 갈등에서 상대의 말과 내 감정을 구분하지 않으면 문제는 감정의 늪으로 빠진다. 하지만 말은 말대로, 감정은 감정대로 분리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한다. 혼란은 정리되지 않아서 무서운 것이다. 사유의 질서는 삶의 질서로 이어진다. 일곱 번째, 사고는 근육이다. 훈련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생각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데카르트는 그것이 훈련과 습관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사유는 근육처럼 매일 써야 단단해진다.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고 남의 말에 기대게 된다. 그는 일상 속에서도 계속 질문했다. 이 판단은 내가 한 것인가? 지금의 감정은 근거 있는가? 그런 질문을 습관처럼 던지며 사고의 구조를 다지고 다졌다. 오랜 회사 생활을 끝내고 삶의 방향을 잃은 어느 이는 처음엔 매일 TV와 신문에만 의지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내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하루를 살고 있는가? 그는 다시 책을 펼쳤고 매일 생각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였다. 그때부터 혼란은 점차 질서를 되찾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 여덟 번째, 스스로에게 묻는 일을 멈추지 마라. 나는 지금 이 삶에 만족하는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지 않은 채 사는 날들이 계속되면 인간은 결국 남이 설계한 삶을 살게 된다.
데카르트는 모든 철학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에서 시작했다. 그는 외부의 교리나 지식을 따르지 않았고 오직 자기 안에서 묻고 답하며 철학을 세웠다. 중년 이후 많은 이들이 말한다. 이제 와서 뭘 새롭게 시작하겠어. 그러나 그 말은 질문을 멈췄다는 뜻이다. 질문이 없는 곳엔 성장도 없다. 당신이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본다면 그 순간부터 삶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9번째,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진실을 가린다. 데카르트는 인간이 가장 쉽게 속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고 보았다. 사람은 자주 이건 당연하지라고 말하지만 막상 왜 당연한가라는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다. 그는 단호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든 생각을 해체하라. 당연함 뒤엔 습관이 있고 습관 뒤엔 타인의 기준이 숨어 있다. 그것을 해체하지 않으면 진짜로 사고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나이에 이건 무리지. 원래 사람은 쉽게 안 변해. 이런 말들은 판단이 아니라 포기다. 데카르트는 그 포기조차 의심하라 말한다. 그렇게 묻고 또 묻는 사람만이 자신의 목소리로 진실을 말할 수 있다. 10번째, 철학은 멀리 있지 않다. 혼란을 정리하는 기술이다. 철학이라 하면 대부분 고상한 사유나 책 속 이론을 떠올린다. 그러나 데카르트에게 철학은 삶의 혼란을 해체하는 실용적인 기술이었다. 그가 철학을 시작한 시기는 세상이 갈라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권위가 흔들리던 때였다. 그 속에서 그는 말한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생각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도 다르지 않다. 빠르게 바뀌는 정보, 모순된 조언들, 그리고 쉴 틈 없이 몰아치는 결정의 순간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필요한 건 무엇을 더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는 법이다. 철학은 머리에 있지 않다. 질문하는 습관, 판단의 기준, 그 작은 훈련 하나하나가 당신의 일상을 다르게 만든다. 11번째, 자기 자신을 설득할 수 있을 때 인생은 다시 움직인다. 가장 어려운 설득은 남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것이다. 데카르트는 철학이란 자기 안의 모순과 회피를 직면하는 훈련이라고 보았다. 그는 어떤 신념도 감정도 이성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사람은 오랫동안 미뤄둔 선택 앞에서 늘 타인의 눈치를 보았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기에게 물었다.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했을 때 비로소 오래 잠들어 있던 용기가 일어났다. 자신을 납득시키는 순간 인생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당신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남 때문이 아니라 아직 자기 자신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그 설득의 길을 사유라는 이름으로 안내했다. 12번째, 가장 강한 사람은 이성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세상은 감정을 부추기고 사람은 그 감정에 휘둘리며 산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그 모든 유혹 앞에서 이성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유려한 말이나 강한 신념보다 중요한 것을 알았다.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생각을 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더 쉽게 지친다. 지나온 세월이 길수록 상처도 쌓이고 피로도 쌓인다. 그럴수록 필요한 건 분노도 슬픔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고의 근육이다. 데카르트의 철학은 이론이 아니다. 당신을 휘젓는 감정의 물결 속에서
스스로를 붙잡을 수 있는 닻이다. 13번째, 질문을 멈추는 순간 존재도 멈춘다. 데카르트 철학의 핵심은 단 하나다. 질문하라. 그것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에게 있어 생각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의 확인이자 삶을 다시 움직이는 시작이었다. 사람은 질문을 멈추는 순간부터 남이 짜놓은 틀 안에서 살아간다. 왜라는 물음 없이 주어진 일만 반복하고 어떻게보다 원래 그런 거지라는 말에 기대어 살아간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나는 언제부터 나를 잃었는가?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떤 질문 위에 서 있는가? 이 선택은 나의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그 질문이 깊을수록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된다. 질문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당신은 오랫동안 많은 것을 해냈다. 가정을 지켰고, 일을 감당했고, 수많은 선택을 견뎌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 찾아온다. 과거는 멀어지고 미래는 불확실하며 지금은 막연하게만 흘러간다. 그럴 때 사람은 외부를 찾는다. 누군가의 조언, 사회의 기준, 익숙한 방식들. 하지만 데카르트는 단호하게 말했다. 삶의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 오직 내 안에 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했고 남들이 옳다던 것들을 내려놓았다. 그 끝에서 그가 붙잡은 건 지금 이 순간 의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그 한 줄을 통해 세상을 다시 세웠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제 그 말은 당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도, 지금 겪고 있는 고민도 그 물음 앞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지금 와서 뭘 바꿀 수 있겠냐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의심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토대다. 질문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존재하라. 그 길 위에서 당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